안녕하세요. 손정 작가입니다. 자녀 글쓰기 코칭이라는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 글쓰기에 관심 많으시죠? 요즘 특히나 AI가 도래하고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래에는 창의적 인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인재가 살아남는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면서 그 창의적인 수단으로 글쓰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참 많은데 글쓰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참 많으시죠. 글쓰기 책을 찾아봐도 그 책을 읽고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실천한다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글쓰기 코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저는 글쓰기 강의도 많이 하고요. 또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고, 그리고 지금 칼럼도 연재 중이고요. 그리고 수필 작가로 등단해서 수필 작품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셔도 글쓰기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요.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크게 이렇게 5개의 챕터로 4강으로 구성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글쓰기 왜 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글 요약하는 법, 그 다음에 내 글을 쓰기 위해서 개요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문장을 서술하고 부모님이 자녀분들 첨삭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글쓰기 왜 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다는데, 해야 된다는데, 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딱히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지금 당장 피부로 와닿는 어떤 효과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글쓰기는 자꾸 하라고 합니다. 또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그 말씀부터 1강에서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글쓰기를 잘하면은 이제 논술은 대학 입시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글쓰기 대회 같은 데서 입상을 하고 이러면 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대학교 갈 때 자소서나 아니면 대학교 가서 취업할 때 자소서 쓰는 거.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서 쓰는 뭐 과제 보고서라든가 또는 논문이라든가 또는 회사에 가서 쓰는 보고서 이럴 때도 글쓰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요런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글쓰기 그렇게 어렵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공부해서 그냥 요 정도 얻게 된다면 뭔가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글쓰기 공부를 하고 글을 잘 쓰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건데요. 글쓰기를 잘하면 잘하는 과정에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분석적 사고가 자랍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가 자라고요.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도 자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분석적 사고라는 거는 사물이나 어떤 현상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글을 쓰려면 남의 글을 먼저 잘 읽어야 되고 남의 글을 요약할 줄 알고 독해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분석적 사고가 자라게 되겠죠. 그럼 이게 어디에 도움이 되나요? 바로 독해 실력에 도움이 되죠. 독해라는 건 바로 수능의 국어 영역과 직결되죠. 그리고 수능 국어 영역뿐만 아니라 영어 문제도 사실은 다 알파벳으로 된 독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과목의 시험 문제, 요즘 수능 문제 보면 문제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석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석적 사고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를 잘 하게 되면요. 그리고 창의적 사고란 뭐냐 하면, 글이란 내가 스스로 던진 질문에 어떤 답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답을 남들에게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즉 소재를 수집해서 문장으로 풀어내는 일이 바로 글쓰기잖아요. 이런 과정 자체가 완벽한 창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행위 자체 속에 이미 질문을 던져야 되고 나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가 자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미래 인재,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AI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입니다. 논리적 사고라는 건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논리적 사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남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는 거를 바로 이제 표현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하게 되면 당연히 쓰기와 말하기를 통해서 전달력이 자라게 되겠죠. 그럼 글쓰기를 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바로 이 세 가지 능력이 키워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세 가지 능력이 키워지는 게 될까요? 선뜻 와닿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글 쓰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 바로 쓰는 연습만, 매일같이 뭔가를 자꾸 쓰기만 한다고 해서 글쓰기 실력이 자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체계적인 연습이란 바로 1단계가 내 글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남의 글을 요약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보고, 그다음에 국어 독해 문제를 풀고 그 지문을 요약해보고, 그 지문의 주제를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바로 글 요약하기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글 요약하기부터 집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약하기를 통해서 당연히 분석적 사고력이 자라게 되고, 요약하는 것 자체가 바로 독해고, 그 과정에서 주제를 찾고 단락별로 요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국어 영역에 직접적인 준비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남의 글을 잘 요약했다면,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그저 남이 써놓은 거를 읽기만 하는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었다면 느낌을 써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느낌을 쓰라고 하면 그냥 재밌었다, 좋았다, 뭐 이렇게만 쓰고 마는데, 그게 느낌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의문점을 도출해내는 거. 그게 바로 질문 던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이런 내용을 나에게 전달했는데, 그럼 저런 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새롭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스스로 생각하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든지 책에서 찾든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해서 답을 찾아내는 일, 그게 바로 내 글의 주제를 도출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창의적 사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남의 글을 읽고 요약하고 질문을 던져서 새로운 답을 내가 도출해냈다면, 그 답을 남들에게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한 소재들을 수집하고 그 소재들에게 살을 붙여서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남이 잘 전달받도록 간결하고 가독성 있게 표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글쓰기라는 거죠. 그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문장 서술하는 능력, 그다음에 표현력, 이런 게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글쓰기를 하는 과정, 글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은 그저 글부터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남의 글을 요약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서술하는 작업, 이러한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인 글 요약하기에서 분석적 사고력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는 행위 속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찾은 답에 대해서 소재를 수집해서 잘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과정이 바로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 글쓰기 코칭, 제가 어떤 과정으로 강의를 하게 될까요? 바로 글 요약하는 법, 질문 던지는 법, 그리고 문장 서술하는 법, 이런 과정으로 강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강 강의는 여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남의 글 요약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